신념의 마력. CM 브리스톨 지음. 제1장. 나는 어떻게 신념의 힘을 얻었나. 신비의 힘, 미지의 힘, 과학을 초월한 형이상학, 마음의 물리, 마음의 과학인 심리학, 미개인과 문명인의 미술들, 이런 온갖 것은 확실히 초자연의 세계가 있음을 인정하게 한다. 성공의 피안에 이르는 길. 어려운 고비를 쉽게 돌파하고 영광스러운 성공의 저편 언덕에 무난히 도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는 것일까? 만약 그런 방법이 있어서 그것을 손쉽게 터득하고 실제로 응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방법이 동력의 일종이라도 좋고 사람의 능력을 촉진하는 방력이라도 좋고 혹은 과학의 어떤 힘이라도 무방하다. 어쨌든 그런 무슨 아주 좋은 방법이 없을까? 나는 있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나는 이 책에서 그 방법을 누구에게나 알기 쉽고 흥미있게 설명해주고 또 그것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어보려고 한다. 언제인가 나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많은 실업가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한 일이 있다. 그런데 강연이 끝난 며칠 뒤에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다. 선생님께서는 우주에서 참으로 신비로운 어떤 것을 끌어내려다 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연의 일지 비슷한 이야기였지만 그 오묘함과 신비로움은 모든 사람들을 일시에 매료시키고도 남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편지를 읽은 나는 무엇인지 귀중한 광맥을 찾아낸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내가 평소에 생각해오던 것이 큰 효과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이었다. 나 자신으로 볼 때는 이것이 극히 당연한 일이었지만 일반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으므로 아주 신비롭게 여겨졌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은 예로부터 몇몇 행운아들만 알고 있었을 뿐 일반 사람들은 어쩌면 당연한 사실이었겠지만 이런 위대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아왔다. 10여 년 전에 내가 그것에 대하여 강연도 하고 작은 책자를 내서 설명하기 시작했을 때는 과연 내가 하는 말을 일반 사람들이 이해해 줄지 사실 의심스러웠던 것이다. 내가 주지시킨 그 신비의 힘을 실생활에 응용하는 사람들은 남보다 3배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으며 자기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발전시켜 놓았는가 하면 별장지대에 훌륭한 집을 세울 만큼 상당한 재산도 모아두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보통 수준의 머리를 갖고 자기 자신에게 성실한 사람으로서 이 신비의 힘을 실천에 옮기기만 하면 누구나 소망대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확신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이러한 나의 신념을 책으로 출판할 생각은 없었다. 그런데 바로 그 몇 달 후 출판 사업에 관계하는 어떤 부인이 내게 찾아와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제대하고 돌아온 군인이나 전후의 어려운 시대를 만나 미처 자리를 잡지 못하고 허덕이는 사람들을 위해 당신이 지금까지 강연해 온 것들을 모아 일반 사람들이 널리 읽을 수 있는 책을 하나 출판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선생님은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오묘한 힘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그것을 세상에 널리 알리려 할 때가 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리 쉽게 결심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제1차 세계대전 때 유럽에 가 싸운 적이 있었고 제대한 후에는 제대 군인들을 위하여 직업 같은 것을 알선해주는 일을 해본 경험이 있었으므로 당시 2차 세계대전 후 몇 년씩이나 고국을 떠나 있다가 돌아온 군인이나 민간인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다. 또 큰 뜻을 품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소망을 달성시켜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연민의 정도 없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결국 이 신념의 힘, 믿음으로 해서 생기는 기적의 능력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하여 보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믿기만 하면
이 책을 읽은 사람 중에는 나를 미치광이나 혹은 신들린 바보라고 할 사람도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반세기 이상이나 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실업가로서의 경험과 신문 기자로서 오랫동안 지대한 공을 쌓은 사람임을 먼저 알려주고 싶다. 나는 경찰 출입 기자로 인생의 첫 걸음을 시작했다. 이름하여 사건 기자였던 나는 진실만을 찾는 훈련을 받았고 그런 덕택에 무엇이든 남의 말을 그대로 믿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되었다. 그 뒤 나는 두어 해쯤 어떤 대신문사에 종교 기자 생활을 한 일이 있다. 거기서 나는 모든 종교의 지도자, 목사, 전도사, 승려 혹은 정신요법사, 종교치료사, 심령술사, 크리스천 사이언스, 신사조단, 유니티 교파의 두목, 태양과 우상을 숭배하는 종파 등 쉽게 말하면 온갖 이단자와 엉터리 종교인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다. 영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사 지 스미스는 그 무렵 미국을 방문 각지를 순회 설교 중이었는데 나는 저녁마다 그의 연단 가까이 자리 잡고 앉아 청중들이 울거나 혹은 히스테릭한 목소리로 울부짖으며 자기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교회의 통로를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이상한 느낌을 가진 일이 있었다. 그리고 기독교의 한 교파로서 격렬한 감정으로 몸부림을 치면서 몸을 떠는 진교파의 모임에 처음으로 참석했을 때도 기이한 현상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뒤 여러 심령회에 참석했을 때마다 나의 호기심은 더욱 높아져만 갔다. 그 밖에도 한기가 들어서 온몸을 달달 떨면서도 환호성을 지르며 얼음같이 찬물에 멱을 감는 사람들이라던가 인디언의 우무 그 외에 온갖 유사한 것을 나는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곤 했다. 유럽에서도 농촌의 순박한 신앙과 각지의 사원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을 흥미있게 구경하기도 했다. 몰몬교와도 직무상 접촉해 보았는데 그 교주인 스미스가 돌 항아리 속에서 발견했다는 세 장의 황금판에 쓴 성전에 관해서도 자세한 사연을 들었다. 캐나다에서도 신비가 있었다. 또 하와이의 카푸나들은 신에게 빌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다. 애송이 기자 시절엔 어떤 유명한 영매가 법정에서 심령 현상을 부정하는 여러 방청객들에게 영혼의 출현을 보여주지 못하고 패소하고 물러나가는 것도 목격하였다. 그때 법관은 그 영매에게 만약 영혼이 여기서 말을 하도록 해 보인다면 무죄를 석방하겠노라고 선언했다. 심령 현상을 지지하는 그 영매는 얼마 전에 심령회에서도 심령 현상을 훌륭히 보여주었다고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는 실패했다. 그 후 몇 해가 지난 뒤에 나는 일종의 사기단이라고 낙인 찍힌 점술인에 대해 기사를 쓴 일이 있었는데 그때 나는 집시 손금쟁이에서부터 수정구슬로 된 요지경 따위를 이용하는 심령술의 영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을 직접 방문하였다. 인디언의 한 늙은이한테서 내 자신의 수호신이라고 내 자신의 수호신의 말이라고 하면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설명과 함께 내가 일찍이 들어본 적 없는 친척들에 대한 소식도 들었다. 황금선의 기적. 나는 내가 아는 사람들이 병원에서 죽어가는 것을 자주 보았다. 그런가 하면 그보다도 훨씬 더 중한 병으로 신음하던 사람들이 병실의 침대 위에서 일어나 앉기도 하는가 하면 얼마 안 있어 말끔히 완쾌되어 퇴원해 나가는 것도 보았다. 반신불수의 중환자가 불과 수일 내에 완치되기도 했다. 또 팔에 쇄골이를 끼어서 류마티즘과 관절염이 완전히 나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보았다. 물론 정신요법으로 병을 고치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다. 나의 가까운 친지들로부터 손에 난 사마귀를 몇 마디 주문으로 쉽게 떼어버리는 이야기도 들었다. 치명적인 독을 가진 독사한테 일부러 자기 몸을 물리고서도 끄떡없이 살아있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이야기 등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다. 또 나는 역사상 위대한 인물의 전기류도 많이 읽었다. 인생의 위협을 이룩해낸 사람들과 인터뷰도 많이 했다. 그럴 때마다 무엇이 그들을 항상 남보다 높은 자리에 앉게 했는가 하고 생각해 본 적이 많았다. 운동 경기의 코치가 보잘것없는 야구나 축구팀을 가지고 그들에게 무엇인가 주입함으로써 당당히 우승의 영광을 얻게 하는 것도 보았다. 불경기로 말미암아 경영난에 빠진 회사의 사원들이 일자리를 옮겨 큰 성과를 거두는 예도 보았다. 나는 천성적으로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무슨 일에서나 원인을 캐묻고 해답을 구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품이었다. 그러한 과정은 나를 매우 기묘한 곳으로 가게 만들었고 이상한 일을 목격하는 기회도 갖게 되었다. 나는 종교라든가 종교적 단체라든가 또는 생리적 요법과 심리적 요법이라는 과학에 관한 책도 손에 닿는 대로 읽어왔다. 예를 들면 근대의 심리학, 형이상학을 비롯하여 오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미술, 아프리카의 부지교, 인도의 육아 명상법, 접신술, 크리스천 사이언스, 통일회, 진리회, 신사상회, 프랑스의 퀘어요법, 그 밖에 이른바 정신관계의 연구에 관한 것이라면 무엇이나 가리지 않고 철학이건 주술이건 간에 고대 철인의 저서는 거의 빼놓지 않고 읽었다. 그러나 그 내용의 대부분은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그 반면 어떤 책은 말할 수 없이 심오하기도 했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교리라도 그것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응용하기만 하면 거기에 적혀있는 효과를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하나의 황금선이 있음을 차츰 깨닫게 되었다. 그 한 줄기 선이란 결국 신념이나 신앙심이라고 단적으로 지적할 수 있다. 말하자면 그 모든 원동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신앙심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심리요법의 효과를 나타내어 어떤 사람들을 높은 성공의 단계로 올려놓기도 하고 난치의 병을 쉽게 완치해주는 기적적인 영험을 나타내기도 한다. 어째서 신앙이 기적을 나타내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만족할 만한 해명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할 여지는 없다. 비슷한 조건에 놓인 사람들이지만 A는 영험을 얻었고 B는 그것을 얻지 못하는 예가 많았는데 이것은 신앙의 도가 깊고 얕기 때문일 것이다. 믿기만 하면 그야말로 요술 같은 기적이 일어난다. 신념의 마력이라는 말이 나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으며 이것을 실증하기 위해 연구를 거듭해왔다. 세상에서 이른바 비밀 맹호 조직이라는 대개 비의에 해당하는 전법 조항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고 터득한 사람은 극히 드문 것으로 안다. 결국 진리를 이해할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이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어떤 맹렬한 단체에서는 회원 후보자에게 먼저 매우 심오한 책을 준다. 계급이 올라감에 따라 차츰 어려운 연구를 시키기 위해서이다. 만일 그 후보자가 그 속에 씌어진 것을 참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면 그 책은 그야말로 심오한 인생의 문을 열어주기 위한 주문처럼 그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너무나 심원하게 느껴서인지 아예 모르겠다고 읽어보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내가 지구를 흔드는 강력한 폭약이라는 책을 저술했을 때는 그런 대로 내용이 쉬웠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이해했을 줄로 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떤 독자들은 그 내용이 너무 간단하다고 불평해 오기도 했고 또 어떤 이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투덜거리기도 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사람이 적은 것만은 사실이다. 내가 클럽이나 회사 또는 각종 단체에서 강연을 할 때 극히 초보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누가 읽어도 쉽게 알 수 있는 말로 풀었음으로써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성공의 결승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울 결심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정신과학은 인류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모든 시대를 통하여 현명한 사람들은 이 과학을 이해했으며 이것을 지혜롭게 이용하였다. 내가 할 일은 이 문제를 현대어로 해석해서 몇 세기 동안 전해 내려온 대진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입증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 얼마 되지는 않지만 현재의 정신 연구가들이 걸어온 길을 실예로 들면서 독자들의 정신을 일깨우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한다. 현대 세계의 흐름을 보아 다양한 것은 세계의 사람들이 차츰 마음의 과학에는 무엇인가 소중한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몇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알고자 하는 동시에 이것을 실제 생활에 활용하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수건을 달성하는 원동력.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나는 나 자신이 일생 동안 체험한 몇 가지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한다. 그러면 독자들은 이 마음의 과학에 대해서 더 한층 이해하기 쉬우리라고 여겨진다. 제1차 세계대전 때 나는 어느 부대에도 속하지 않은 비정규군의 한 사람으로 전쟁에 참가하기 위해 프랑스에 도착했다. 그런 관계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봉급을 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채우기까지 나는 껌이라든가 담배 같은 것조차 살 수가 없었다. 동료가 껌을 씹고 담배를 피우는 걸 볼 적마다 내게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게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었다. 부디 어느 날 밤 몸도 움직일 수 없이 빽빽하게 찬 군용 열차 속에서 나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끝에 내가 만일 제대를 한다면 톡톡히 돈을 벌어야겠다고 굳게 마음 먹은 적이 있었다. 그 후로 나의 일생에는 중대한 변화가 왔다. 원래 나는 젊었을 때부터 책 읽기를 매우 좋아했다. 집에서는 의무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했다. 소년 시절에는 무선 전화, X선, 고주파, 전기 기계 등에 흥미를 갖고 있었으므로 이 방면의 책을 닥치는 대로 읽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전기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다른 것과 관련시킬 생각을 못했다. 마음의 문제를 전기와 관련시켜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그 뒤 법률 학교를 졸업하던 해 J.T. 하드슨이 심령현상의 법칙이라는 책을 빌려준 때부터였다. 그러나 당시에 내 마음이 그런 방면으로 열려있지 않았으므로 그 책에 쓰여 있는 진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었다. 심리 문제에 대해서는 그 책을 읽은 지식밖에 없었으면서도 나는 군용열차 안에서 돈 벌 결심을 하였다. 이 결심을 할 때 내 마음속에 위대한 원동력이 각성할 만한 어떤 원인이 숨어 있음을 나 자신도 모르고 있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신념의 힘으로 큰 재산을 만들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뒤로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결심이 있은 후 나는 자신도 모르는 자신의 힘에 이끌려 불가사의한 일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군인의 신문인 스타스 앤 스트립의 기자가 되었는가 하면 전쟁이 끝나고 귀국하자 알지도 못하는 유명한 투자금융계 인사로부터 전보를 받고 나서 그 은행에 취직을 했다. 모두가 우연한 일뿐이었다. 은행의 월급이란 그리 많은 것은 사실 아니었지만 돈을 모을 수 있는 길로 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돈을 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무튼 나는 10년도 못 되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어 그 은행의 대주주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유리한 사업에도 손을 뻗칠 수 있게 되었다. 나중에는 태평양 연안에 있는 유명한 회사의 부사장이 되었다. 그러는 동안 내 마음의 눈에서는 돈이라고 하는 영상이 잠시도 떠나지 않았다. 이 마음의 눈의 영상이라는 말을 특히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 그것은 다음에 설명한 신념의 위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마음이 비어있을 때, 예를 들어 전화로 말을 하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종이에 아무 의미도 없는 선을 긋거나 낙서를 하고 있는 일이 있다. 나는 그런 경우에 언제나 달러라는 글자를 쓴다. 나중에 보면
메모 용지나 수첩 표지, 그리고 중요한 통신철에까지도 그런 글자가 가득 쓰여져 있었다. 거듭 말하거니와 이 이야기를 특히 기억해 주기 바란다. 이것은 다음에 이야기할 소위 신념의 위력을 사용하는 과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저자의 머리에는 달러, 즉 돈이라는 관념이 머리에서 굳게 새겨져 있어 자나깨나 돈을 벌어야겠다는 일념이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고, 그 일념이 잊혀지지 않아 강력한 영상이 그로 하여금 돈을 벌게 하는 원동력이 된 것이다. 옛말에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란 말이 있는 바와 같이 한 가지 목표를 향하여 강력한 정신력을 집중하면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러한 목표로 끌려가기 마련이다. 나의 과거를 가지고 판단한다면 사람들의 번민의 8에서 90%는 돈과 관련이 있다. 특히 전후 경쟁이 심해진 시대에는 몇 배, 몇 천만이 돈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다. 그런데 내 마음의 과학이란 그런 문제 전반에 걸쳐 어떠한 욕망에도 응용이 되고 실제로 훌륭한 결과를 볼 수 있었다. 내가 이 실용과학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기 전에 한마디 해줄 것은, 이런 우연의 일치로 여겨지는 것은 이미 예전부터 종교나 심리학 등에서 취급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종교라든가 심리에 가까운 심리 기술의 냄새가 나면 그만 일반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면서도 경시해버리는 일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사업가들의 단순한 표현법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평범한 말로 정확하게 설명해야만 나의 본뜻이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무엇이든 그것이 꼭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말은 누구나 흔히 듣고 있을 것이다. 라틴어의 옛말에 가질 것이라고 믿어라, 그러면 갖게 된다 라는 말이 있다. 즉 신념은 당신의 수건을 달성시켜주는 원동력이란 뜻이다. 만일 당신이 병에 걸렸다 해도 마음속으로 꼭 고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졌다면 고칠 가능성은 많아진다. 즉 신념 또는 신앙이 우리의 육체에 외부적 또는 물리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지금 나는 보통의 정상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하고 있다. 불구자가 야구나 축구의 우수한 선수가 된다거나 혹은 박색인 여자가 하룻밤에 미인이 된다는 뜻은 아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가능성과 희망이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놀랄 만한 치료법의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일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마음의 능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거듭된다면 지금까지의 의학의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했던 요법으로 효과를 올릴 수 있게 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무슨 일이거나 절망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일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다면 이를 실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잠재의식을 이용하라. 영국의 저명한 의학자 알렉산더 캐논 박사가 밝힌 마음의 개념에 대한 저술은 세계적으로 논쟁에 초점이 되었다. 캐논 박사는 그의 저서를 통해 개는 다리가 잘려나가면 다시 길러내는데 사람이라고 해서 잃어버린 다리를 다시 기를 수 없으란 법이 없다. 다만 그런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요. 만일 그런 생각을 깨끗이 제거해버린다면 다릴 수 있다가 두 번 생겨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박사의 말에 의하면 만일 잠재의식의 깊은 밑바닥에서부터 고정관념을 바꿀 수만 있다면 개가 다리를 재생시키듯이 사람도 다리를 재생시킬 수가 있으리라는 것이다. 그런 말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말이라 당장에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러나 그런 일이 앞으로도 전혀 불가능하리라고 누가 감히 단언할 수 있겠는가. 나는 내과나 외과 할 거 없이 모든 부분의 전문의들과 식사를 같이 할 때가 많다. 만약 내가 그런 말을 하면 그들은 나를 정신병원으로 데리고 가 진찰을 받게 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미국의 최고 학부를 나온 지성인들은
육체의 기구적 장애만이 아니라 그 치료에 대해서도 마음가짐이 정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귀를 막으려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몇 주일 전의 일이지만 내 옆집 사람이 와서 손에 사마귀를 없앤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사람은 딴 병으로 입원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베란다에 나가 앉아 있다가 어떤 환자가 자기의 친구와 나누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자네 손에 돋은 사마귀를 떼고 싶지 않은가? 내일 곧 떨어지도록 그 방법을 가르쳐주지. 내가 그것을 세워주기만 하면 떨어지게 돼 있는걸. 베란다에서 이 말을 들은 내 옆집 사람은 나도 좀 헤아려 주시오 라고 말은 했다고 한다. 이야기는 그뿐이었다. 그 뒤 그 일을 잊어버린 채 퇴원하고 나와 문득 생각이 나서 손을 보았더니 그 많던 사마귀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졌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내가 잘 아는 전문의에게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나를 경멸하는 눈으로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맞은편에 앉았던 외과 교수 한 사람이 암시로서 사마귀를 없앤 신뢰가 얼마든지 있다고 나를 응원해 주었다. 전쟁 말기 콜롬비아 대학 의학과에서 잠재의식이나 정신분석과 심리치료 병원을 개설했을 때 나는 또다시 사마귀 이야기를 꺼내보고 싶었지만 의사들 가운데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있지 않을 것 같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몇 해 전에 스위스 지리학자 헤임 씨가 암시에 의하여 사마귀를 뗀 일과 또 스위스의 전문 의원 블록 교수도 심리학과 암시의 힘을 같은 목적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의학 잡지에 게재된 적이 있었다. 그 뒤 캐나다의 명의 F. 칼즈 박사는 암시는 확실히 유효한 것이어서 전염성 바이러스균에 의하여 생기는 사마귀도 낫는다고 명백히 발표하였다. 캐나다의 의학 잡지에 발표한 칼즈 박사의 논문에 의하면 세계 각국에서 혹 사마귀를 떼는 여러 가지 마술이 행해지고 있다. 거미줄을 잡아매는 방법, 수생딸이 돋을 때 두꺼비 알을 네거리 흙 속에 파묻는 일 등 온갖 방법이 행해지고 있다. 이 모든 마술적 방법은 만일 환자가 그 효과를 모두 다 믿기만 한다면 효과를 보게 되어 있다. 보호했다. 그 밖에 나름 피부병의 신비의 힘으로 치료한 자신의 경험담도 써놓고 있다. 나는 다른 의사들이 시험하지 않은 유지약제를 발라주고 환자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말을 해주어 난치의 피부병을 고친 일이 있다. X광선요법을 쓰다가 전기 스위치가 고장났을 때 할 수 없이 암시의 힘을 사용한 바 질환이 거뜬히 나았다. 이와 같이 칼즈 박사 실험에 의하면 신념의 위력은 실제에 있어서 사마귀를 떼고 기타 피부병을 완치하는 데 있어서도 그 어느 것보다 신비한 마력을 발휘해냈다. 즉 환자의 마음가짐에 달렸다는 얘기다. 정신의 힘을 믿어야 한다. 어떤 의학자들과 텔레파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여러 연구가와 대과학자들도 그 사고의 감흥을 믿고 있다는 말이 나왔는데 특히 록펠러 의학연구소의 A. 캐럴 박사가 텔레파시를 믿을 뿐 아니라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에게 여러 일에 대한 생각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확증했다는 말이 나왔다. 그때 미국 의학협회의 회원이며 전국적으로 유명한 전문가 한 사람이 그 사람은 늙어서 노만기가 있으니까 라고 말했다. 나는 놀란 눈으로 그 사람을 쳐다보았다. 캐럴 박사는 미지의 인간이란 유명한 저서를 내므로써 세계 굴지의 의학 연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저서로서 노벨상까지 받았던 분이다. 나는 이 의학자들을 비난하려 하지는 않았다. 그때 모였던 의사들은 매우 유능하고 공정한 사람들로서 그 중에는 절친한 친구도 있었다. 그러나 내가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일부의 의학자들이 자기들의 전문 분야에만 눈을 고정시킨 채 이미 낡은 것이 돼버린 독단적인 소신을 끝끝내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레지스탕스는 비단
의학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면의 전문가들 사이에도 있다. 예를 들면 실업가 중에도 자기의 좁은 상상력이 미치는 범위 이외의 일은 어떠한 새로운 사상이라도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사람이 덜어 있는 것을 본다. 나는 몇 번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책을 빌려줄 테니 읽어보라고 그 내용을 얘기해 주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것에는 흥미가 없다며 끝내 책을 받지 않았다. 이것은 확실히 하나의 역설이다. 전문적 교양이 높아 보이는 사람들도 사고의 위력이란 말이 나오기만 하면 그것을 부인하고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다소라도 성공을 한 이상 무의식적으로나마 그 힘을 이용하고 있다. 거듭 말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을 믿는다. 혹은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일을 꾸미려 할 뿐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아예 부정하려고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문명을 창조해낸 사람들도 그 당시에는 무지한 사람들에게 조소와 경멸과 질시를 받았다. 나는 가끔 영국의 소설가 M. 코넬리의 말을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태만과 무관심으로 말미암아 발견하지 못하고 무심코 보아 넘기던 일에서 어느 한 사람의 운 좋게 무엇인가 특별한 이익이라도 얻게 되면 그는 반드시 질투와 분노를 사게 된다. 문외한은 그의 주위를 에워싼 신비로운 마음의 세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가 없다. 따라서 마음의 세계의 교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덮어놓은 책과 마찬가지이다. 그들 스스로가 열어보려고 하지 않는 책이다. 그러므로 성인들은 심원한 지식을 대중에게 공포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것은 일반 대중의 좁은 마음의 한계와 그 좁은 생각에서 진실이 왜곡되는 것이 무서운 까닭이다. 어리석은 위안은 자기가 배울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조소를 보임으로써 자기의 우월성을 나타내려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사색가나 모든 과학자들이 마음의 과학에 대한 그들의 연구 결과를 대중 앞에 내놓고 자유롭게 토론하거나 실험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의 유명한 기사인 GP 스타인 매츠 씨는 앞으로 50년간에 있을 가장 중요한 진보는 정신계, 사념 또는 영에 대한 것이리라 라고 말했다. 노스웨스턴 대학의 심리학 교수 알 골트 박사는 우리는 인간 가운데 잠재있는 영에 관한 지식을 해명하여야 할 새 시대의 문전에 와 있다. 말이 어려워. 라고 말했다. 신비의 힘, 미지의 힘, 과학을 초월한 형이상학, 마음의 물리, 마음의 과학인 심리학, 미개인과 문명인의 마술들, 이런 온갖 것은 확실히 초자연의 세계가 있음을 인정하게 한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일부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결론으로는 그러한 것의 힘에 대하여 설명할 수 없는 오직 한 가지 일은 어째서 그런 여러 가지 힘이 오직 믿는다는 한 가지 사실에서 나오게 되느냐는 것이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것. 나는 그 즈음 클럽의 오차내와 회사 또는 판매 관계의 회합에서 그리고 라디오를 통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과학에 대한 것을 설명했다. 그리하여 실제로 놀랄만한 성과를 내 눈으로 목격할 수 있게 되었다. 내 과학의 기술을 충실히 실천한 사람들은 보통 수입의 3-4배를 올리고 있었다. 그 중에는 몇 배 정도가 아니라 놀랄 만큼의 수입을 올린 예도 있다. 내 서류철에는 여러 가지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온 보고와 감사장이 수없이 많은데 모두가 이 과학을 이용함으로써 해서 얻은 성과에 대해 실증을 보여주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례로 라디오 청취자에게 잘 알려진 퍼시픽 노스웨스트의 AC 딕스는 이 심리 기술의 덕분으로 $100,000 이상의 돈을 벌었다고 몇 년 전에 내게 알려왔다. 그의 말에 의하면 이 문제를 전에
학리적으로 연구해 본 일도 없거니와 그것을 실제로 경험해 보기까지는 정말 믿기 힘든 사실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43세까지는 현금이라고는 겨우 65달러밖에 없었으며 나중에는 직업을 잃은 채 거리를 헤매고 다닐 정도였다. 처음으로 지구를 움직이는 폭약이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이 책은 내가 옛날부터 알고 있는 것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더구나 처음으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전부터 이야기는 듣고 있었지만 그것을 직접 본다는 것은 하나의 확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책은 내가 전부터 어렴풋이 알고 사용하고 있던 방법을 분명하고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효과를 현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만한 가치의 것이 될까요? 사람들은 그 가치를 구체적으로 현금으로 환산해 보지 않으면 모르니까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43세 때 파산을 하고 가족들을 굶주리게 했는데 그런 가운데 10만 달러를 만들었지만 그 돈과 보험과 연금으로 지불했습니다. 나는 5천 달러를 차용해서 시작했던 계약을 3만 달러에 팔고 앞으로 10년 동안 놀고도 5만 달러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일하면 할수록 수입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가식된 말이 아닙니다. 과거 10년 동안에 있던 일을 그대로 말씀드릴 뿐입니다. 이런 일이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반드시 이룰 수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필요하면 찾게 된다. 불경기가 극심했던 1934년 어떤 대도시의 사업촉진국장이 나의 이야기를 실행에 옮긴 개인이나 상점의 눈부신 성과를 직접 보고 그 사실을 조사한 일이 있었다. 그 결과 그는 자기가 조사한 것을 세상에 발표하는 동시에 내게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왔다. 귀하의 가르침을 응용하여 성공한 여러 사람들의 진술에 의하여 귀하의 가르침이 사업을 개선하고 촉진하는데 어떠한 힘보다 그 공적이 크다는 것을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실현시키고 있는 경이적인 소문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의심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교훈을 실제로 응용한 회사원 또는 수입을 3배 이상으로 올린 판매원들의 말을 종합하고 또 귀하의 강연을 직접 듣고 나서 연구해온 결과 그것이 놀랄만한 동적 위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물론 일순간에 모든 사람을 매료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귀하의 교훈을 응용한 개인이나 회사가 놀랄만한 위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귀하는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귀하가 체득한 것을 타인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이 사람은 타 도시의 실업계에 이름을 날렸고 최근에는 이 과학에 대해 새 실용 효과를 실험 중이라는 말까지 적어 보내왔다. 어떻게 내 과학을 응용해서 놀랄만한 성적을 올렸다는 확인의 편지는 이렇게 내 과학을 응용해서 놀랄만한 성적을 올렸다는 확인의 편지는 얼마든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첫 성공에 이어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실적까지 증언해주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수한 것으로 미국 상위 군인 원호회의 미국 상위 군인 원호회의 유명한 디 퀘일 씨의 다음의 편지를 들을 수 있다. 처음에는 귀하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곤란했습니다만 저의 환경과 신체 조건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며 마침내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 자체가 이 과학의 하나의 증명입니다. 1924년 저는 다리에 국부종 마취 때문에 지팡이를 짚고 움직이는 것이 고작이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가까운 곳을 달팽이 기듯이 걸음을 걸을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일찍이 은행 중역을 지내면서 사회에서 활약해온 저로서는 이런 상태를 견디어 나간다는 것이 참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1933년 정부는 법 개정으로 저를 보상 명부에서 삭제해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생활비를 벌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집도 그 밖의 재산도 다 팔지 않으면 안 될 막다른 골목에 부딪힌 저는 그야말로 앞이 깜깜했습니다. 필요에 쫓기다 보니 귀하가 그처럼 소상히 설명해 주신 원칙을 실행하는 이외에 제가 살아나갈 길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불구자이기 때문에 하는 수없이 택한 보험과 회사의 일도 나를 도운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일을 물고 늘어진다는 것은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평소의 행동에 대하여
갖는 올바른 마음이 그대로 성공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예전의 부를 되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생활에서 괴롭게 느껴지는 건 조금도 없습니다. 차츰 회복되어 가고 목표를 달성하게 될 날도 머지 않았으니까요. 그 길을 알고 있는 이상 공포란 있을 수 없으며 그 어느 것도 행복한 이 생활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처음 이 퀘일 씨를 만났을 때는 그가 수도 철물 가게 앞에 책상 하나를 놓고 일을 시작하던 때였다. 그 뒤 매년 직업을 바꾸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그의 모습이 내게는 하나의 즐거움이 아닐 수 없었다. 지금은 서부의 어떤 대도시의 번화가에서 큰 건물의 1층 전부를 임대하고 쓰고 있는데 그의 발전은 그야말로 눈부신 것이었다. 그의 편지는 또 이런 구절이 있다. 참고가 되신다면 저의 현재 상황을 자주 편지로 보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지금 20가와 썬디가에 이르는 일대를 전부 점유하고 있습니다. 28명의 사람이 내 밑에 고용되었고요. 사무실을 새로 지으려고 땅도 샀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아의 교훈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자신이 실험해보라. 내가 처음으로 이 과학을 시작했을 때는 책 같은 것을 저술하겠다는 생각은 가진 바가 없었다. 다만 파산되어 가고 있는 내 회사를 구해내려는 목적으로 시작했을 뿐이다. 그때 나는 유명한 투자은행의 부사장이었다. 회사는 경제공황으로 쪼들리기 시작해서 일대 비운의 직면에 있었다. 그때 나는 어떤 영감이 작용했는지는 몰라도 불과 5시간 만에 나의 첫 작품으로 소책자의 원고를 완성했다. 그것은 참고서나 노트 같은 것을 보면서 쓴 것도 아니었다. 그 원고를 끝내자마자 번개처럼 나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회사가 암초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 외부의 사태나 사건 때문이 아니라 회사의 임원과 종업원과 정신상태에 원인이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대중이 가지고 있는 불경기에 대한 공포심에 감염되어 그것에 압도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경제 공황이 모든 사람의 기력을 꺾고 모든 경제적 재해를 심각하게 만들 것이라고 겁을 먹고 있었다. 즉, 그 파멸을 두려워한 나머지 도리어 그 파멸을 초래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나는 회사를 구출해내기 위해 공포에 떨고 있는 회사 직원들의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그 일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 책자의 서문에 F.E. 캠프씨가 쓴 바와 같이 모든 개개인과 회사를 근본적으로 변모시킨 괄목할 만한 사업이었던 것이다. 내가 한 말에 대하여 대학의 심리학자들은 조소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재 미국에 있는 과학 신봉자들이 그것을 유효하게 응용하고 있는 실증을 제시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것은 그것은 자기에게도 유효한가를 알고 결정짓는 일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실증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경험뿐이다. 그러나 이 과학을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에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인류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 세상에서는 선과 악이라는 미묘한 두 힘이 서로 작용해왔다. 두 개가 똑같이 큰 세력을 가지고 자기의 세력과 힘을 넓히려 하고 있다. 그 운행의 근본 동력은 마음의 힘, 즉 대중을 규합하는 힘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악이 승리할 때도 있다. 또 다른 때는 선이 지배하게 된다. 국가사회를 건설하는 것은 모두가 선의 힘이다. 그러나 그 동일한 힘이 어느 정도 파괴에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는 없는 사실이다. 역사가 그런 사실을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만일 당신이 이 책을 끝까지 잘 읽는다면 과학의 힘이 얼마나 큰 파괴의 힘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건설 사업에 얼마나 크게 이용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물이나 불은 인간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이 마음에 관한 과학을 악에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악에 이용한다면 그것이 돌고 돌아서 당신 자신을 파멸케 하고야 만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것은 몇 세기 동안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이것은 다만 말로서만